캐릭터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문자 코드 체계는 유니코드를 사용합니다. 불리안은 true, false 값을 갖지만 대부분 비교 연산이나 논리 연산의 결과가 불리안 타입일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 타입은 헛다운표, 싱글 코트로 묶은 문자 산수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 캐릭터 타입은 네, 그렇죠. C가 캐릭터 타입이고요. C2는 문자 한 개를 갖긴 했지만 쌍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C2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고요. 마지막으로 C3는 당연히 int 타입이죠. 우리가 이 65라고 하는 게 아스키 코드는 0부터 127 사이에 있는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자판에서 보는 키패드의 문자 코드 체계가 아스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65가 실제로 나타내는 문자가 뭐냐? 그러면 to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돼서 이 65에 해당되는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 타입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네, 문자는 $C, C가 이제 문자죠. 그러면 이 문자 C에 해당되는 코드는 뭘까요? 네, C. 코드 이렇게 해서 이 문자에 해당되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 A는 대문자 A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는 65. 그래서 제가 65를 여기다가 쓴 거였습니다. 네, 이 문자 안에 특수 문자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같이 백슬래시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escape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헛다운표를 포함시키는 문자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네, A는 네, 이 안에다가 헛다운표를 포함시키려면 안 되죠. 그럴 때 백슬래시를 붙이면 우리가 이 싱글 코트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new line은 어떻게 될까요? new line은 백슬래시하고 n, 탭은 어떻게 할까요? 탭은 백슬래시 t 이와 같이 특수 문자도 우리가 문자 변수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레인이 유니코드 체계를 지원하는데 계속 아스키 코드만 나타내서 좀 아쉬웠죠. 우리 한글 코드도 유니코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유니코드를 나타내려면 앞에서 사용했던 escape 캐릭터 다음에 U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유니코드입니다. 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4자리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코드 첫 음절이 네, 유니코드로는 백슬래시 U, 네, AC00입니다. 신기하죠? 이 음절이 어떤 음절일지 궁금하죠? 유니코드 체계에서 우리 한글 음절은 11,172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음절에 대한 유니코드는 D7A3입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가와 hit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맨 마지막 글자는 히에 받침 히읗이 왔습니다. 자, 우리 아스키 코드 출력해 본 것처럼 네, 우리 가라고 하는 글자, 네, 유니코드죠. 점 코드로 변환하고요. 이거를 to string. 자, 16진수로 나타내려면 16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네, 실행시켜 보면 이 가에 대한 유니코드는 AC0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 타입을 다루는 몇 가지 재미있는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ch라고 하는 변수에 소문자 a를 할당을 했죠. 그러면 ch 더하기 1 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네,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거를 일단 변수로 할당해 보면 이 타입이 뭐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캐릭터 타입이죠. 그렇다면 ch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내는 거는요. 이 ch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ch 다음이 아니고 세 번째 이후에 나오는 문자는 뭘까요? 네. 그러면 이 ch 더하기 1은 소문자 b가 되고요. ch 더하기 3은 a, b, c,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네,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ch.code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네, 이거는 문자, 이거는 이 문자에 해당되는 유니코드를 출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for loop를 사용해서 48부터 유니코드 60 사이에 있는 문자를 우리가 출력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i를 또 캐릭터로 바꿔야 되겠죠. 아스키 코드를 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네, 이 ch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변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c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줄 바꿈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48부터 60 사이에 있는 문자. 여기 잘 보면 숫자 문자 0부터 9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문자가 아닌 문자가 있죠. 우리는 숫자 문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식을 넣으면 되겠죠. if c. i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is로 시작하는 요 앞에 f가 함수란 뜻이에요. is 함수는 모두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딩의 관습이고요. 우리는 숫자 문자, 그래서 is digit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에스터리스크를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숫자 문자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65부터 100 사이에 있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이 사이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if 조건식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고 네, else 문장도 주석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5부터 100 사이에 있는 문자를 쭉 알아보면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문자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아까 앞에서 is digit 사용했던 것처럼 is라고 하면 대문자가 어퍼케이스입니다. 어퍼케이스의 반대는 로우케이스거든요. 소문자. 네, 이와 같이 실행해서 우리가 이 ASCII 코드 65부터 100 사이의 대문자를 볼 수가 있고요. is lowercase 하면 소문자만 출력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소문자 A, B, C, D까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타입은 true, false 두 개 중에 하나의 값만 갖는 건데요. 직접 이렇게 값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리 연산이나 비교 연산의 결과가 불리한 값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조건식에 사용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 연산 기호부터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발음하기 어렵죠? 더블 앰퍼센트라고 발음하는데 그냥 a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and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false 있으면 false. 두 개의 값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인 거죠. 논리 오어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 네, 이거는 더블 파이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더블 버티칼 바라고 하는데 네, 그냥 우리끼리는 오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not 연산이고요. 논리 not 연산입니다. 자, 우리 저 논리 연산 기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line. 네. 바와 논리 and who 이렇게 하면
둘 중에 바가 현재 false이니까 이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print line fu, o와 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논리 오와 연산 어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인데 지금 fu가 true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되겠습니다. 네, 논리 연산 기호. 네, 이거를 ampercent라고 발음하고요. 이거를 파이프 또는 vertical bar라고 하는데 읽기가 어렵죠. 그냥 and로 읽으면 되고요. 요거는 오화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 and나 논리 오화 연산자가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숏서킷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논리 and 연산에서 바와 fu가 있지만 이 바가 false이면 이 뒤에 두 번째 p 연산자가 뭐가 됐든 결과는 그대로 false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 오화 연산에서 fu와 바가 있지만 이 fu가 true이면 바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p 연산자가 있지만 첫 번째 p 연산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 연산을 단락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요. 이 바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똑같이 논리 오화도 바 오와 fu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비트와이즈 연산자거든요. 우리가 연산자에서 설명할 텐데 얘네들은 비트와이즈 연산자이기 때문에 바와 fu를 모두 계산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 사용할 때는 이 and 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연산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not이 있죠. not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not 연산을 하게 되면 상태가 바뀌죠. 이전의 상태가 false였으면 true, true였으면 false. 이런 거를 우리가 상태 톡을 한다고 얘기하고요. 실제 나중에 구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불리한 타입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연산 중에 비교 연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호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print line A가 B보다 크냐? print line 네, A가 B보다 작은가? print line A가 B와 같은가? print line A가 B와 같지 않은가? 네. 크거나 같다고 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이어붙여야 되고 띄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할 때 이 greater than, less than 기호 다음에 이 equal 기호를 이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데 그런데 여기 동등 비교 연산 기호는 비교 대상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B의 타입을 L자를 붙여갖고 long 타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지금 크거나 크냐 작냐 비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equal과 not equal에 대해서는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동등 비교 연산을 할 때는 비교 대상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산의 에러를 없애려면 A를 to long으로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B를 to int로 바꾸든 해서 두 개의 타입을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